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윤석열 다음은 김건희인 게 당연합니다. 윤석열도 구치소로 즉각 재수감하고 다음 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가 지금까지는 배달의 검찰, 황제조사로 온갖 의혹들을 다 내빼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애초에 김건희는 원래부터 일반인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배우자조차 아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최후의 발악으로 국힘을 앞세워서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다가 국힘 내부에서 양심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국힘이든 차례대로 다 끝날 겁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동안 경호상의 이유로 출석 조사를 피해왔던 김 여사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율을 시작한 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온 직후인 지난 2월 말입니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총 81차례 3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를 공천줘라고 해본 적이 없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뒷말이 많았습니다. 선관위 수사 의뢰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압수수색에 들어가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뒷북 압수수색으로 명 씨의 휴대폰을 제때 확보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만 보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가 통화한 전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 특혜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청사에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 사저든 병산리 금싸라기 땅에 진작 지어둔 창고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관절을 즉시 비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당신들이 누워있는 자리, 먹는 음식, 경호 인력, 하다못해 전기세 등은 당신을 파면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관저 퇴고가 늦어지는 만큼 하루하루 국민 세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를 만 3년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 그런 자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도 반성의 낯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죠. 주말을 껴서 3일장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3일장 치른 윤석열은 지금도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애도할 대상은 파면된 윤석열이 아니라 상실된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탈상하고 그 즉시 정권 재창출에 뛰어든 국민의힘의 모렴치가 매우 꼴사납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줄줄이 회동을 하고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기존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박수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자당이 만든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어 파면이 되었는데도 내란 옹호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의 정체성과 정통성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쇄신도 없고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 정말 몹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수막이나 내걸지 말고 진정한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파면 선거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이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탄핵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탄핵되면 그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국민 여론을 그려 몰고 가고 그 당시에 보수 우파진영 언론도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 정권은 흠납하는 거지. 당이 없어지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지.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나듯이 옳은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당내 탈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지향은 당헌으로 표현됩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과 지향점이 당헌이기에 당헌에 부합하는 당론만이 정당성을 갖춘 당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의 가치를 믿고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 특히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통 보수정당이라 믿기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도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기획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최고의 내재 가치가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기에 보수가 가장 수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보수의 대통령이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분개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이고 보수 정당이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적극적 회복 행동에 대한 당위는 더욱 컸습니다. 그것이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헌에 규정한 바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성스러운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당을 배반한 적이 없고 당을 위하는 마음이 오염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당헌에 명백히 위배된 행동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부 세력이 당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동의 반헌법적 불법이 확인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지 못했음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지금이라도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저에 대한 탈당 요구에 관하여 탈당 여부는 저의 자유의사와 결정에 의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과 권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강제하는 여론과 따돌림은 그 자체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자 반지성, 반민주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건강한 보수 정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과 국민의힘의 역사와 많은 건강한 지지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한 저는 탈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 나갈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상황에 이른다면 저의 자유의지에 따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통 보수정당,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포용력과 품위를 갖춘 모범 정치 세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외롭고 힘들더라도 저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더하여 금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발표된 당 지도부의 대선 준비를 위한 단합과 공정한 경선관리 메시지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보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성으로 건강한 보수를 위한 걸음을 걷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편하게 주셔도 됩니다.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네? 힘들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특히 무리해서 좀 이렇게 고립되고 공격을 받고 특히 정치인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놓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되묻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일반 상식과 또 저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시켰을 때에도 정말 맞는 것인가를 묻고 그것이 그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도 이것이 옳다는 판단이 든다면 힘들더라도 그 옳은 판단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겠다 선서한 공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제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제 이해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치 상실의 시대에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